김남훈의 인파이팅. 가장 효과적인 겨울 채비는 겨울에 사용할 마음의 땔감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데워주는 그 무엇,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보는 거죠. 인파이팅 또한 여러분의 오를 때우는 땔감이 될 겁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뜨거운 이야기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뷰레이 파이팅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니들은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멍청하니까 우리가 가이드해준 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멍청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기차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비엔나에서 내려서 같이 걷고 있어. 어떡해. 나 너무 좋아. 무슨 명대사가 그렇게 길어. 최광희. 앨리스의 네이키드 톡. 아씨, 발음이 안 되네. 매번 하시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춰요, 진짜. 다들. 에? 네이키드 톡. 네. 자, 한번 다시 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최광희. 앨리스의 네이키드 톡. 와. 추운데 있다가 와가지고 혀가 네. 아직 좀 덜 녹았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돌아가요. 그렇군요. 네. 아니, 앨리스 씨는 의상이 좀 다르세요. 새 옷을 개비하신 겁니까? 한 10년 됐는데요. 아, 10년 됐어요? 네. 네. 제 옷은 다 최소 10년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좀 다른 의상을 입으신 것 같아서. 약간 좀 독립운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밑에 검정 치마에 위에 흰 저고리, 이런 느낌. 유관순 열사풍. 네, 그렇죠. 저도 입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태극기만 들면 3.1운동 룩이다. 시청광장에서 태극기만 흔들면 네. 딱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최강희 씨는 최근에 항상 네. 그 정장 핏이 살아있는 슈트를 입으시다가 네. 오늘은 또 아주 편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뭐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어요. 네이키드 톡 이거 외에는. 근데 이거 뭐 어차피 라디오인데 네. 제가 여기 뭐 무슨
정장 입고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번에 네. 제가 잠깐 국민TV에서 뵀었는데, 네. 라디오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쓰레빠에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사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러면서 막 그 도수도 없는 뿔테 안경에 핏이 살아있는 정장을 입고 아침 9시부터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냥 미쳤던 거지, 제가 그때. 잠깐. 네, 잠깐 한 미쳤던 일주일 정도. 거지. 네. 근데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평론가의 그런 이미지 그대로였거든요. 그것은 바로 초현실주의적인 관념을 너무 허송화시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할 것 같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뭐 시청자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멋진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굳이 뭐 그런 분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쓰레빠에 질질 네. 끌고 다니면서 이러다가 야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작가나 PD 이런 분들한테 대한 이미지는 일단 1차원적으로 그들한테 먼저 필터링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들에게 좀 잘 보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네. 그렇게 입어봤는데 네. 또 나쁘지 금세 않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음. 뭐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밥거리가 될 사람들도 아닌데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에 상의는 아디다스 트레이닝 저지 상의에 바지는 폭스레이싱 오프로드. 어떻게 이 조합이 가능한 거죠? 이제 오토바이 타셨어요? 대충 입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대충.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죠, 바지는. 왜 폭스레이싱하고 유명한 오프로드 네. 레이싱 네. 그쪽 적인데 예, 예. 하여튼 예, 멋있으십니다. 네, 아, 멋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자, 오늘 이제 뭐, 우리 출연자분들의 패션으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네.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있죠. 바로 연예인들이죠? 이제 연예인분들이시고 네. 이 연예인분들의 패션이 가장 빛을 발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상식이죠. 아, 근데 레드카펫. 시상식이요. 네. 사실 이 뭐랄까 연예 시상식, 영화 시상식 하면은 연기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많은 어떤 컨텐츠를 쌓으면서 업적을 쌓은 분들이 빛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네. 제가 한번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시상식이라는 단어로. 그랬더니만은 그 시상식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바로 뒤에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걸 보니까 시상식 노출, 시상식 드레스, 시상식 효과음, 시상식 음악, 시상식 배경음악, 총 14개의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시상식의 그 알맹이와 관련된 게 없어요. 누가 탔다든지, 무슨 영화지 이런 것도 없고요. 다음에서도 시상식으로 입력을 해보니까, 시상식 하면 한 칸 띄우고 음악, 드레스, 과당, 효과음, 그 다음에 노출, 이런 게 뜨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시상식이라는 게, 그 특정인의 어떤 일종의 그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이제 전락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연예 시상식과 아찔한 뒤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내기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듣고서 네. 검색을 저도 해봤어요. 근데 검색하기 전에 여자 배우들 뭐 노출 보고 하루 이틀 일이야? 뭐 또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보면 제가 네. 봐도 아름답고 이러니까 뭐 그 정도 뭘 가지고 뭘 또 얘기를 하나 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그 노출의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약간 등 파이거나 네. 어깨 드러나고 이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가 요즘에 시상식을 안 봤더니 세상 물정을 몰랐더라고요. 그 기사 볼 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어깨가 쇄골이잖아요. 네네. 근데 쇄골을 무식한 기자들이 가끔 치골이 드러나는 패션이라는데 저기 치골은요 검색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위 자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부위를 시상식에서 드러낸다는 거는 이거는 19금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치골이 드러나는 아찔 뒤태 어떻게 치골이 드러나고 뭐 세상에. 진짜 충격 노출 사진이더라고요. 우리 담당 PD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김효진 PD가 항상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네. 인터넷 주요 기사를 검색을 해서 그 주요 시상식의 그 시상식 배우들 네. 그러니까 그 상 받은 배우들 수상자들을 확인해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만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시상식 한 칸 띄고 수상자를 치면은 여자 연예인 노출 사진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정작 누가 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노출이 많아요 형님 하면서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면서 왜 이렇게 노출이 많아? 아니 근데 저도 보면서 이걸 좋아하더라고.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아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약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무슨 뭐 아찔한 가슴골 이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보여요. 정말 어떻게 말하지? 유두만 빼고 다 보여요. 어머.
아니 그래서 선정적인 내가 표현을. 보고 너무 놀란 거. 이런 거였어? How do you do? 어머 뭐. 아니 그것만 빼고 다 보이면 밑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상체만 봤을 때. 아, 상체만 봤을 때.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 게 노출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나라 시상식이 보면 이렇게 선후가 좀 뒤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레드카펫을 밟는 연예인들이 아찔한 몸매를 드러내는 어떤 노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 연예 산업의 숙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의 오스카라든가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라든가 일반적인 영화상 관련한 그런 행사들 보면 다 여배우들이 쫙 달라붙는 드레스에다가 가슴골 푹 파인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몸매 과시하고 또 미디어들은 또 그런 거 열심히 찍어가지고 또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간행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제기하고 싶다 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나라는 시상식의 내용도 역시 그만큼의 관심을 끈다라는 거죠. 본질이 흔들지 않는. 그러니까 그 균형이라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후킹하는 레드카펫 쇼도 물론 그러니까 관심을 끌지만 시상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 홀 안에 그렇죠. 그 어떤 상황도 나오고 그렇죠. 또 그런 레드카펫 위에서 그 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상식의 그 전후 네네. 아니면은 펼쳐지는 공간과 그 바깥의 공간에 균등하게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다다닥 사진 찍고 정작 사진 기자들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뭐 굳이 찍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중을 따지자면 그런 노출 쇼와 그다음에 시상식의 내용과의 그 비중 그 대비를 한번 굳이 따져본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60 시상식 결과요. 그리고 그런 눈요깃거리가 한 40. 그 정도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눈요기 80. 혹은 그 이상. 80 혹은 90. 내용은 한 5에서 10. 그래서 뭐 아까 김남우 씨 말씀대로 시상식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누구 뒤태가 아찔했다라는 걸 기억하는데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 못하고 아니 검색 자체가 안 돼요. 네네. 파묻혀가지고 검색이 안 되고 그 다 뒤태 하면서 그 뭐 네이버 다음 막론하고 시상식 뒤태란 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여성 연예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서 정작 이날 누가 상을 누가 탔는지는 모르는. 예전에 그래도 우습게 좀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부산영화제 한 2년 전 얘기예요. 그 부산영화제 갔는데 레드카펫 쇼를 했는데 거기에 초청된 영화 가운데 그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출연 배우 여배우가 굉장히 아까 그 우리 앨리스 씨 말씀하신 것처럼 유두만 가린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때 실시간 검색 1위. 빡! 1위 그냥 그 여배우 이름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화도 같이 엄청나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검색 그 순위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 때 그 영화 관련해서 제가 파티에 갔어요. 그 영화 그 배우도 오셨고 감독님도 오셨고 해서 파티에 가서 그 굉장히 상기돼 있더라고. 아주 기분이 좋아하는 거야. 아 우리 이번에 우리 여배우가 살신성인 그 노출 레드카펫 한번 쫙 해주는 바람에 우리 영화가 엄청나게 지금 검색어에 올라가 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그랬는데 그 영화 막상 개봉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노출했던 여배우, 그때 당시 검색어 1위 했던 여배우 이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때만 1위 빵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찰나적이고 자극적인 뭔가 매일매일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이 눈요기적 먹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승냥이가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시각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치면 되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포장하는 껍데기 이에 어떤 그 전복, 선우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런 방법 선택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답답한 네.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기서 거야. 의도적으로 네. 이제 노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네. 있죠. 네, 의도적이라고 뭐 끈이 보죠. 떨어졌다든지 네. 아니면 바람이 휙 불어올라서 그게 치마가 의도한 건지 네. 의도하지 않은 건지. 저는 의도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네. 그 모 여성 듀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 밝히기 좀 그런데 그분들이랑 뭐 같이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스튜디오에 모였는데 그분이 그날 그 노출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무슨 공연을 펼치다가 텔레비전 녹화 생방송 중에 이제 브레이지어 쪽에 넣어놓은 그 이제 뽕 패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떨어지는 뭐 일종의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인터넷 검색 1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 났었다. 막 그러면서 막 났었는데 제가 그게 떨어지는 게 대단한 사고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뽕 하여튼, 빠지는 게? 예,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왔으니까. 말이 이상하다. 뽕 예, 빠져.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스튜디오에 같이 모였는데 그분이 자기 인터넷 검색 기사를 막 클릭하면서 매니저랑 오빠 내 거 기사 1위 했어?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니까 일부러 빠지게끔 해가지고 뭐 뉴스 가십 뉴스를 한번 타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뭐 큰 뭐는 없지만은 심심하니까 뭔가 좀 터트리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벤트를 네. 했었다. 네.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자면 이미 사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무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배우가 아니면 어떤 영화 컨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 감독님이 그 파티장에서 말씀하셨다고 최강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레드카펫 걷는데 약 몇 분인데 한 2분, 3분 걸으면서 여기서 한 번만 어깨끈이 끊어지고 허리 쪽 뭐가 터져서 확 펼쳐지면 네. 카메라가 수천 셔터가 다다다다닥 터지면서 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인 사고도 많지 않을까. 네네. 그럼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 보면은 그 불쌍해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사정. 그런 것들이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세 잊혀지고 왜냐하면 또 다른 배우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이미지로 한번 각인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여배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끊임없이 노출 연기에 대한 섭외만 들어온대요. 이번 영화 한번 와서 화끈하게 벗어달라. 네네네. 이번에 확실히 뭐 보여달라. 확실히 보여달라. 죄다 그런 거. 근데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실 때 최강희 씨 표정이 진짜 진지하세요. 네,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정말 영화평론가 같아서. 이런 얘기할 때만. 그러니까요. 그 10편이면 10편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죄다 그런 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확 박혀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그 연예인한테 그게 좋을 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시상식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본론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상식이라는 게 그 해에 잘한 연예인들 또 영화들 이런 것들 시상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와전이 돼가지고 그런 뒤태라든가 뭐 네. 그 노출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네. 쓰는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물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이다. 시상의 내용이 사람들이 그다지 인구에 회자될 만큼의 엄청난 또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시상식의 결과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시상식에 권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예. 대중문화의 어떤 콘텐츠의 질이 네네네. 하락을 했다. 네네. 예, 그런 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배우에게 그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노출 섭외만 온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좀 실감이 되는 게 그 유명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세. 네네. 그래서 흔히도 이제 기사 보면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고 해서 유명세에서 세를 그 무슨 파도세, 기운세로 쓰는데 유명세는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세금 세자예요. 유명세라는 것은 본인이 유명해져서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을 유명세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명세는 납부하는 거죠. 피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카펫에서 그런 노출 사고로 유명해졌는데 결국 그 유명은 유명세가 따라 붙는 거죠. 네. 노출 연기만 오고 또 텔레비전 프로에 가더라도 이번에 한번 그 수영복 씬이 있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뒤로 자빠져 주시죠. 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쇼프로 오락프로 할 때 일부러 그래요. 감독님들이 어차피 그냥 넘어지면 살짝 넘어지면 그림도 안 나오고 더 다치니까 대차게 넘어달라고 넘어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니까 본인은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이미 거기에 완전히 그 자신의
정치에 속에 매립이 되니까 네. 그 유명세는 평생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이거 저번에 했던 얘기랑 자꾸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계속 여배우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우리 둘은 최현 씨와 저는 남자 배우는 별 큰 관심이 네. 아니 근데 크다. 우리 김효준 PD도 관심 없죠. 남자 배우에게. 네, 없어요. 우리 다 없어요. 뭐 얘기하세요. 남자 배우. 예. 아니 저번에 저기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번 주에? 네. 어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앨리스는 뭐 남자 혐오증이 있는 것 같아요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대고요. 아까 왜냐면 자꾸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여배우들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자 배우들은 다 옷 똑같이 입고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노출을 해도 별로 관심들이 없고. 네. 대신에 남자 배우들은 한 시즌 앞서서 옷을 입고 나오죠. 왜냐면은 이제 여름이다. 늦여름은 벌써 가을 코트 입고요. 그 더운데도 스폰 받은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 얘기하니까 정말 할 얘기 없잖아요. 남자 배우들한테 시상식이란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 시상식이나 남자 배우 얘기는 최민식 씨가 칸느에서 상 탄 거 이런 거 외에는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식 하면 떠오르는 게 여배우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남녀의 성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한 게 남자들은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봐요. 남자들이 어떤 뭐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논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은 그 어떻게 입었느냐, 얼마나 파였느냐, 무슨 핸드백을 들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쇼잉하는 거, 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 기준이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훨씬 더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시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배우를 대하는 태도도, 레드카펫 쇼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도 여성들의 룩에 훨씬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잠깐 웃고 있었냐면은 아까 김효진 PD한테 남자 배우 관심 없죠 하니까 정말로 관심 없어가지고 소리 흔들면서 그 짜장면 먹는데 귀찮게 하면은 나 밥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진짜 관심 없나 봐요. 그냥 눈길도 안 주고 관심 없어요. 모니터만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남자 배우 관심 없어요. 그렇습니다. 남자 배우들한테 남자가 관심 없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 뭐 굳이 얘기를 한다는 건 그렇고. 그렇죠. 여기 뭐 딱히 남자 배우 얘기할 얘기 없어요. 자, 이렇게 그 시상식과 여배우의 뒤태 여기에 집중되는 현상에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 계속되겠죠. 지금의 어떤 대중문화 컨텐츠라든가 그것이 소비되는 흐름을 보자면. 그러니까 쟤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시상식 문화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 지형에서는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최강 씨한테도 심사위원으로 나와달라 이런 얘기 나온 적 없나요? 어떤 영화제에서? 있어요. 진짜요? 예전에 MBC 영화제 뭐 대상인가요? 네. 지금 없어졌죠. 대한민국 영화 대상. 거기도 심사위원 제의를 받았는데 잘 안 나갔죠. 왜요? 그냥 그런데 나가기 싫더라고요. 멋지다. 그 우디 알렌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 나 시상식 안 나가 이런 거.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서태지 이런 사람. 순식간에 우디 알렌 서태지까지 갑자기 우디 알렌의 반열에 오르는 거야? 아디다스 자켓에 폭스레이싱 잠바. 아니 우디 알렌 시상식 안 가잖아. 물론 우디 광이. 상도 안 받으러 가죠? 상 안 받으러 가죠. 상도 안 받으러 가죠. 그래서 나 그런 거 싫다 번잡해서. 그래도 안 갔어. 그냥 뭐 비행기표 보내주길래 밴쿠버는 한번 저 개의 말하겠습니다. 계속 심사위원으로 한번 간 적은 있어. 밴쿠버 영화상 시상식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한번 간 적은 있는데. 멋있어. 사람이 달라 보여. 우디 광. 우디 알렌의 우디. 그거 한번 거절했다는 게 이렇게 사람이 품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내가 또 거절했던 거 좀 생각해내야 돼. 좀 더 한 3개만 더 생각해보세요. 몇 개 더 있는데. 대종상도 안 갔고. 대종상도 안 갔어요. 대종상도 제안 한번 왔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또 몇 군데 군소 영화제에서 심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안 가요. 그럼 계속 이제 연락 오면 안 갈 겁니까? 안 가요.
근데 한 번 귀찮아. 정도는 귀찮다고요? 네, 귀찮아.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최강희 선생님의 영화 평론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시상에 반영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제가 그 조금 있다가 네. 그 영화상 시상식의 어떤 비하인드 그럴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네네. 어차피 저 한 명 가봤자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물주기는 못 바꿔요. 그러느니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들러리 쓰느니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까마귀들 노는데 고귀한 선비의 정신을 지키겠다. 가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최강희 씨가 이야기해주는 영화 시상식의 이면, 비하인드 한번 본격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 누타즈의 뒤태가 아름다워. 뒤태가 아름다워. 뒤태가 아름다워. 뒤태가 아름다워. 이런 노래는 뒤태가 아름다워. 이런 노래는 싫어요.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노래냐? 선곡 좀 제대로 해라. 우디 광희의 쓴소리였습니다. 네. 예. 자, 1부에서는 시상식과 여배우 노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2부에는 한번 좀 더 농밀하게 들어가 보죠. 네. 자, 시상식 천편일률적이고 네. 실제적으로 어떤 작품 속으로 평가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몇몇 스폰서와 힘있는 제작사 배급사의 어떤 잔치다.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지 네. 또 궁금하고 예. 또한 실제로 수차례 대한민국 유명 영화 시상식에서 네. 심사위원 위촉을 받았지만 거부를 하셨던 최강희 씨를 모시고 왠지 뭔가 있어 보여. 거부라는 말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유난히. 거절. 예. 정중히 거절. 거절. 네.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거절한 데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심사비가 너무. 그쵸, 페이. 네, 페이가 너무 짜고. 페이 얼마 정도예요, 심사위원은?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 쓰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비용, 투자하는 에너지, 네. 이런 것들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게 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같이 전국구를 상대로 한 지식 앵벌이한테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일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를 거절한 거지. 제가 무슨 까마귀 노는데 가지 않는 백로가 돼서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아까 그런 그 분 있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장한 거고. 예를 들면 청룡 영화제 시상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은 네네.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한국의 어떤 영화상이라든가 연예 관련 시상식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프로필로 내세워서 어디 사람들이 우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와, 저 사람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이었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남훈 씨 바로 지금 퀴즈 하나 낼게요. 올해 대종상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은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했어요? 대종상?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 영화 이거 봐, 12월달, 모르잖아. 12월달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 했어요? 와. 작년이래. 지난 11월 1일에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지난 11월 1일에 했고, 관상. 최우수 작품상은 관상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최우수 작품상 관상이 받았고, 감독상, 나무주연상, 의상상, 남자인기상 해서 총 5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죠. 네. 그리고 4개 부문상 받은 게 이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시상 결과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은 관상이었다. 그리고 각본이 가장 뛰어난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전 두 편 다 못 봐가지고. 네.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어떤 앨리스 씨는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뭔가 인기를 끌고 언론에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들 중심으로 주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관객을 불러 모으면 장땡이야. 예, 그러면 그런 데다가 상을 더 몰아줘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퍼퓰리즘, 네. 그러니까 대중 추수주의적인 성격을 우리나라 시상식들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관객들이 모르는 영화에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본 영화에 상을 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청룡영화상 같은 경우에는요. 네. 스포츠조선이 주최하는 청룡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다 관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가장 많이 불러 모은 영화상에 또 상을 줘요. 네. 아니, 또 그 영화에. 네. 이미 최다 관객을 불러 모았으면 그게 자체가 상이잖아요. 그 네. 영화로서는. 근데 거기다가 또 상까지 또 주네요. 그러니까 무슨 심사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지. 네. 최다 관객상은 심사가 필요 없네요. 필요 없죠. 최다 관객 모은 작품에다 그냥 상 주면 돼요. 얘 무슨 놈의 상이냐고요. 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상자가 자신의 어떤 주체적 권위를 가지고 야 잘했다. 이 작품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격려의 차원에서 네. 주는 것이지.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다가 상을 또 준다는 최다 관객. 그러면 그 상이 작품에. 점점 그 큰 영화사들이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작품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많은 영화상의 시상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특히나 900만 명 이상 넘은 관상이라는 작품이 대종상 작품상에다가 5개 부문 수상했고요. 1000만 명 넘은 7번방의 선물이 대종상에서 4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각본상, 나무주연상, 기획상.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청룡영화상이 시상식을 갖게 되는데 벌써 관상이 9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고요. 설국열차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 있고요. 소원과 신세계가 각각 7개 부문 후보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본 다양한 대중영화, 다양하지도 않아요. 몇 편의 대중영화, 상업영화들 중심으로 후보작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독립영화는 이 후보군에 속해 있는 독립영화는 올해 제가 보기엔 한 50여 편의 독립영화가 네. 나왔는데 딱 3편입니다. 한 편은 메비우스, 네. 한 편은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한 편은 마이 라티마인데 이것도 다 사실은 해외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김기덕, 홍상수, 네. 그 다음에 배우 출신의 유명한 유지태 감독.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미네이트를 할 때 누군가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겠다는 욕심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봤자 흥행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시상식이라는 것도 결코 흥행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자 봅시다. 미국에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 네. 세계적이죠.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 시상 결과를 보자고요. 작년에 최우수 작품상 아티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흑백 영화예요. 아티스트요? 무성 영화. 네. 모르시죠? 몰라요. 네. 흑백 무성 영화요? 흑백 무성 영화에게 작품상을 줬어요. 그 전에 자막으로 보는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 영화에다가 작품상을 줬어요. 최우수 작품상. 킹스 스피치, 아. 네네. 네. 하트로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코에는 형제의 영화죠. 네네.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쫄딱 망한 영화. 네네. 그 영화에 최우수 작품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상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영화적인 퀄리티. 네. 여기에 딱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흥행 결과나 흥행 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우리나라 3이라고 내려는. 네, 그렇습니다. 첫날째 봤거든요. 네. 수요일 날 개봉하고 금요일 날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카데미 수요일 날 봤어, 다행히. 그 심사위원들, 몇천여 명의 위원들이 네. 그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시상식법 특히 대종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심사위원이라고 있어요. 관객들이 또 네, 네. 참여하게 돼 있어요. 네. 네티즌 또 이런 예, 것도 네티즌 있고. 심사 뭐 이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 지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마치 시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심사 과정에 참여해라. 라고 제스처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뭡니까? 뭐 결국은 스타들이 많은. 그 일반 관객들이 그 인지도로 따라가는. 많이 본 영화에 상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시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작품 그 자체, 그 자체의 완성도와 작품성과 퀄리티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영화는 정말 올해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영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거기다 딱 실은 상태에서 딱 상을 줘야죠.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들이 갖는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중추수지로 흘러가고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면서 네. 시상식에서 또 빛을 보는 영화들은 이미 극장가에서 흥행을 이미 네. 다 한 영화들 거기서 충분히 영광을 누렸는데 네. 또 시상식 가가지고 또 영광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또 한 가지 이 우리나라 영화상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종상에는 인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남자 인기상, 여자 인기상.
그 다음에 청룡영화상에는 인기 스타상이라고 있어요. 백상예술대상에도 인기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인기상이 무슨 기준으로 인기상을 줄 거예요? 인기 있으니까 인기.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CF를 많이 찍거나 네이버 검색어 1위를 했거나. 인기의 고저 여부나 인기의 여부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줘야 언론들이 야 이번에 인기상 누구 받았다 하면서 또 하나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 춘향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한마디로 좀 시상 부문이 굉장히 한심하고 특히나 더 한심한 영화상은 대종상인데 대종상은 예전에 뭐 돈 받고 또 상 주고 막 이래가지고 네. 한번 난리 나서 네. 한번 수사도 됐었죠. 네. 실제로. 뭐 개벌은 안 못 준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걸로 이미 대종상은 명맥을 다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야 맞는 그런 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충무로 역 가면은 역대 네. 대종상 시상식 수상자 네. 사진 쫙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대종상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청룡영화상은 스포츠조선하고 백상예술대상은 네. 한국일보가 하잖아요. 네. 언론사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이 갖는 어떤 권위 부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해에 가장 훌륭한 영화에다 상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언론적 선정주의가 많이 네.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대종상은 유일하게 영화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공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편견이고 네. 개뿌리 공평. 예, 전혀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이너서클 자기들끼리 편가르기 위해서 네. 막 어느 쪽에다 몰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 인너서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는 평생 이너서클과는 항상 담을 쌓고 저는 어디에 가도 아우터서클. 네, 이너서클에 못 들어가는 왕따. 속옷도 안 입으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인너서클이 있어요. 유머예요? 예, 유머요.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대종상이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잘 근데 정말 모르시는데. 2부 들어오니까 최하영 씨의 영화제 시상식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재밌네요. 그거 알아야죠. 좋아요. 네, 네. 대종상이, 얘기해 주시죠. 예. 대종상이 언제 생겼냐? 바로 박정희 정권 생기자마자 생겼습니다. 오, 그래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네. 그 다음에 직후에 생긴 게 대종상입니다. 네. 그때 당시 정권으로서는 영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을 뭔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네. 가질 수 네. 있도록 그런 영화들을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가운데. 반공 영화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반공상이라는 게 대종상에 반공상? 생겼습니다. 반공영화상. 예. 또 반공 영화 제가 알기로는 반공 영화상 같은 거를 받으면요. 네네. 그 영화사에서 외화를 수입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내가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화사에서 예를 들어서 국군이 뭐 괴뢰군을 섬멸하는 거 혼자서 1대100으로 막 죽여서 그러면은 너무 영화가 람보 같은 주인공이 난 멋진 영화, 반공 영화. 네. 그러면은 이 영화 상을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해외 007 영화 3편을 수입했을 때 네네네. 이런 어떤 그렇죠. 어드밴테이지를 예, 김남우 씨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반공영화상이라는 걸 왜 신설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공영화를 많이 양산해서 유도하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공의식 고취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무로 영화인들에게 반공영화를 무조건 만들라고 했어요. 만드는데 그냥 만들기만 하면은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들한테 미끼를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미끼가 뭘 주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로는 돈을 버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네. 외화로 돈을 벌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외화를 수입해서 풀어야 그걸로 떼돈을 버는데 네. 한국 영화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외화를 수입을 하려면 반공 영화를 만들어야 수입권을 주는 거예요. 수입권을 주고 대종상 시상식에서 반공 영화상을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됐다. 네. 그러면 그 수입권을 더 많이 주게 되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네. 이제 폭력 조직들이 네네. 이제 룸살롱 같은 데다가 이제 물건 넣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잘하는 쪽에는 이제 물수건이라든가 술 같은 거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주고 네네. 예 실제 그렇게 돈 벌거든요. 경쟁 시켜가지고 네,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참 해서 예. 당라이트님이 네.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는데 베스트 커플 상이라는 괴상한 상도 있대요. 그래요? 베스트 커플 처음 상 들어봤어. 영화제에서 그런 별 엿 같은 상도 다 있네. 베스트 커플 상. 예. 저런 거는 꼭 영화제 시상식 말고 네, 연말에 네. TV 그렇지. 방송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방송국에 하는 맨날 연애 저런 거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저런 건 뭐 무슨 괴상한 상들 다 만들어가지고 뭐 주든 말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권위를 갖는 시상식에서 영화 시상식에서 베스트 커플상이니 뭐 인기 스타 우리 진짜 연말에 우디 광희님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고 자 한번 시상식 한번 해볼까요? 특집으로. 재밌겠네요. 국민 TV에서 김남은의 인파이팅에서 주최하는 영화제 시상식 해가지고 정말 엄정한 평가하에 10여 개 부분에서 안 그래도 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아찔 디테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찔 디테 뭐 이런 거 본인이 보여주신다고요? 네, 보이지 않는 방송. 아찔 디테상 같은 거? 에이,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거기다가 의무별을 한다는 얘기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구상으로는 최악의 영화. 2013년 최악의 한국 영화. 2013년 최악의 배우. 최악의 감독. 최악으로? 예. 아예 그냥 2013년 영화에 대해서 삶을 마치시려고 하시는군요. 아니, 뭐. 괜찮겠어요? 예,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뭐 받으시든지 말든지 상을 드리는. 초코파이 같은 거. 네, 그것도 좋죠. 초코파이를 트로피 만들어가지고 위에 요구르트 부어서. 이렇게. 김남은의 인파이팅 네이키드 토크가 뽑은 최악의 영화와 최악의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카톡이 있으니까. 이러면 카톡으로 뭐 이제 이모티콘 선물로 초코파이 세트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올해 최악의 영화 제작자로 뽑히셨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 거. 보낸 사람 필히 최강희 연기하고. 자, 아무튼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자, 대종상이 그러한 그 과거에 비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연 도태되면 긴 했지만 많이들 도태됐죠. 그때 당시 방공 영화들 양산에 계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이걸 주최하고 있습니다. 대종상을. 그러니까 영화계의 원로입네 하면서 대종상 계속 주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종상은 그 60, 70년대 군부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영화인들이 아직까지 내가 영화계의 원로고 주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존재증명을 하기 위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이에요. 이건 별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 영화인들이 또 원로들이 하시는데 하면서 그냥 부안해동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 영화상이 누구에게 상을 주든 어떤 감독에게 상을 주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화인들 안에서의 자기들의 자축 축제일 뿐이지. 관객들이 모르고 관객들이 그리고 이제 몇 억씩 낸 어떤 스폰서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배우들에게 이렇게 트로피 주면서 한번 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권위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영화상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청룡영화상이라든가 백상예술대상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상들의 태생적인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인들 지들끼리 집단 딸딸이 하고 있는 영화 그런 마스터베이션용 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관객들이 관심을 갖겠냐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관심이 없고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영화상 시상식이기 때문에 권위가 추락하고 그 권위가 추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들을 벗겨야 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로서 승부를 못 하니까. 바로 그거죠. 그런 걸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강남역에 이제 뿌려지는 그 이제 룸사롱이나 다람쥐점 그 찌라시 삐라를 보면 겉에는 항상 일본 AV 배우 오이카와 나오 아오이 소라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그런 분은 전혀 없으신. 그러니까 오직 그 찌라시의 선정성으로만 승부를 해서 손님을 호객하겠다는 나쁜 얄팍한 상술. 물론 거기를 제가 자주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 알고 계시는 모바일 프로를 할 때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소가 다 한 군데요. 하여튼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네요. 이게 근데 그게 단순하게 시상식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화 한 편당 900만 명, 1000만 명이 보는데 대한민국 인구 4,800만 명, 5천만 명의 나라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문화 콘텐츠인데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하는 몇 개 안 되는 수단이 이게 완전 망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인들과 창작자와 또 관객 또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야말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상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영화상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방송 쪽도
우리 연말만 되면은 관행적으로 KBS, MBC, SBS 뭐 하잖아요. 네. 방송대상. 그게 뭐 연예대상이 그냥 사내 시상식이지 그게 뭐. 그 자기네 방송국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시청률이 잘 나온 데다 상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청률이 잘 나왔어도 주연 배우가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가 그 방송으로 사이가 틀어졌어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후속작을 제의했는데 네. 이 배우가 이제 MBC에서 드라마 찍었었는데 이제 KBS로 갔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을 안 주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리고 식으로. 또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지 주죠. 네. 어떤 배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시상식에 참여 안 하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또 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명실상부한 상의 권위를 갖는다면 KBS, MBC, SBS뿐만 아니라 네. 모든 뭐 케이블까지 종편 네. 다 통틀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에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근데 왜 다 따로따로 하냐고. 자, 우리 연말에 네. 특집으로 국민TV 김남은 인파이팅 주최로 그 시상식 한번 하고요. 그 최고의 게스트, 최악의 게스트 이것도 한번 해보죠. 네? 어때요? 누가 신경을 쓸 것인가. 그건 내가 선정. 최고의 게스트와 네. 최악의 게스트.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이 뽑은 최악의 MC. 이것도 같이. 잠깐만. 국민TV 김남은 인파이팅에서 게스트들이 모여서 최악의 MC를 뽑으면 후보 한 명에 선정자도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야, 이거 아찔한데? 야,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내가 날아가던가 게스트들이 날아가던가 둘 중 하나 힘 대결. 그렇죠. 한마디로 헝거 게임을 하는 거지. 헝거 게임. 진짜 죽느냐 네. 사느냐. 네. 죽거나 아니면 까무러치기나. 네. 괜찮다. PD도 한번 뽑아볼까요? 국민TV 출연진이 뽑은 최악의 PD. 아, 그러면 국민TV 출연진과 PD와 모든 직원들이 뽑은 최악의 뭐 사장. 네. 뭐. 최악의 방송 간부. 최악의 대표. 뭐 방송 대표. 네. 이러면은 또 누가 뽑히겠지? 그렇구나. 아마 12월 달 지나면은 다 없어지겠네요. 다 그냥 괜찮겠다. 국민TV는 전 국민에게 본 방송이 최악의 방송임을 자인하고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네, 그런 일은 이상하게 없겠죠? 흘러가고 있네요. 네, 지금 뭐랄까 난파선이 표류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또 이게 매력이잖아요. 우리 네이키 토크에. 네? 잠깐만요. 왜 갑자기 매력까지 갔어요? 네,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배가 맞아서. 산으로 가는 게 네이키 네. 토크의 매력인데 아무튼 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시상식의 권위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영화상뿐만 아니라 연예 관련 시상식들이 권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권위를 빨리 회복하는 거의 길은 뭐냐면 진짜 작품에 상을 줘라. 네. 예, 왜 제발. 자꾸 장사 잘 된 상에 또 자꾸 장사 잘 된 영화에 또 상 주지 말고 장사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작품, 진정한 그쵸. 배우, 진정한 감독, 진정한 창작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격려를 해라. 네. 그렇다면 그것이 당장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해 그리고 뭐 3년, 4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진정성이 하나의 거대한 권위로 진짜 팬층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영화제를 안 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만약에 그런 영화제가 있다면 네네. 저 같아도 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저기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네. 저런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런 거를 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영화상 한다 그러면 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궁금해 지금. 올해 정말 이런 기라성 같은 영화들 가운데 과연 어떤 영화가 대종상 작품상을 받을 것인가? 뭐가 잘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그 궁금증이 유발이 돼야 되잖아. 근데 네. 안 봐도 뻔하지. 비디오야. 아니 뭐 이번에 관상 아니면 7번방의 선물이 설국열차 3편 중에 하나겠지. 왜냐면 제일 잘 됐으니까. 네. 3편이 900만 넘은 게. 그리고 네. 뭐 시상식 전후로 해서 뭐 뒤태 기사 한 수백 개 나오고 네이버 다음에 뭐 이제 좀 허벅지 아니면은 이제 등판 아니면 가슴골 노출 사진 확대돼서 나오고 사람들 클릭하고 연관 네. 검색어가 뜨고 네. 그런 게 언제부터 몇 년 전인가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였던 진짜 영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집약적인 문화 콘텐츠의 어떤 질적인 경연장이 그저 그냥 그 아주 상업적이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 정말 보증할 수 없는 네. 이런 어떤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게 네. 아쉽네요. 진짜 네, 아쉽고 정말 자 이런 거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연말에 특집으로 우디 광희와 함께
심사위원장을 모시고 영화제를 나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디광희 영화제 어때요? 우디광희 영화상. 우디광희 영화상. 우디광희의 최악의 영화상. 그렇죠. 받는 사람들은 이제 똥물 뒤집어 쓰는.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똥물 보내고. 아, 진짜.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에이키트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고요. 앨리스 양 그리고 최강희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끝곡으로요. UV의 연예인 DC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들려줄까? 나도 연예인 사귀어봤어. 들어봐. 영화에서도 보이고 TV에서도 보이고 우리 사랑할 때보다 널 자주 보게 돼.